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주말 잘 보내셨어요? 어제 비가 좀 오더니만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날씨가 확 개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. 지금도 밖을 보니까 정말 하늘도 파랗고 나가 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요. 그런데 또 반대로 이 암호화폐 시장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시 약세의 흐름으로 돌아섰습니다.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 마이너스 1%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현재는 22,000달러를 보이고 있고,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1%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1,500불을 간신히 지키고 있습니다. 그리고 XRP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떨어져서 마이너스 3% 정도가 떨어졌는데요. 그래서 0.35달러가 지금 살짝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붉은색의 전반적인 약세장으로 돌아섰어요.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좀 보시면 오늘 아침 9시에 이제 주봉이 마감이 됐어요. 그런데 보시면 좀 아쉽게 마감이 됐습니다. 요 노란색 선이 지금 200주 이동 평균선을 나타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난주에 이 200주 이동 평균선 위로 뚫고 이렇게 올라갔는데, 결국에는 이 주봉 마감을 이 200주 이동 평균선 바로 밑에서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. 그래서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결국에는 이 200주 이동평균선 아래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난주 기사들을 좀 보면 비트코인이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하려면 이 200주 이동평균선 위로 안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기사가 많았거든요. 그런데 살짝 아쉽게도 이 봉 마감을 이 200주 이동평균선 아래로 했고, 또 마감한 이후로 지금은 더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뭐 이번 주는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가 중요할 텐데, 이번 주 주봉 마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지 보일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번 주가 또 엄청 중요한 한 주입니다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, 일단 공포탐욕 지수를 보면 어제와 동일한 이 30포인트로 이 피어의 공포 단계를 아직까지는 지켜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번 주가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,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슈퍼위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암호화폐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. 그래서 왜 이번 주가 슈퍼위크냐, 요것을 좀 자세히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발 슈퍼위크가 시작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연방준비제도,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인상과 또 미국의 주요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 또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, 이런 발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뭐 주가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 역시도 좀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이번 주에 가장 관심을 끌 항목이 바로 이 연준의 금리 결정일 것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지난달 6월 15일에 기존의 1%에서 50bp가 아닌 75bp를 인상을 하면서 이 자이언트 스텝의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있었어요. 이렇게 예상보다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나왔던 이유는 미국의 CPI 지표가 9%를 넘어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시장에 퍼지면서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의 큰 인상이 나왔던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이번 달에 보시면 이제 7월 28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인데요. 이번에는 금리 인상폭이 50bp냐 75bp냐 이게 아니라 이제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75bp냐 100bp냐를 두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이 페드워치를 보시면 현재 78.7% 정도가 75bp 인상을 예상하고 있고, 100bp의 인상은 21%로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시장의 예상대로 100bp가 아닌 75bp의 자이언트 스텝만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, 그런데 또 아까 슈퍼위크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미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런데 이 실적 발표에서 좀 충격적인 실적 수치가 발표가 된다면 아마 그것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보여져요. 그래서 이번 주가 정말 굵직굵직한 이런 기업들이 발표를 하는데, 보시게 되면 내일 화요일부터 구글의 알파벳과 또 마이크로소프트, 비자, 맥도날드가 이렇게 발표를 하고, 또 수요일에는 이 페이스북의 메타와 보잉 그리고 포드 이렇게 또 있어요. 그리고 목요일에는 애플과 아마존 또 마스터카드 등의 이런 빅테크의 굵직한 회사들이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.
그래서 이 실적 발표에 관해서는 이 어닝 위스퍼스라는 이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고, 또 이런 캘린더도 이 어닝 위스퍼스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매주 주말마다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요거 보는 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, 여기에 이제 그 주에 시작되는 그 날짜가 적혀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비포 오픈과 애프터 클로즈가 있어요. 그러니까 요거는 장 전에 발표하는 기업을 이렇게 쭉 말하는 거고, 애프터 클로즈는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하는 이 기업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. 그래서 지난주에 보시면 테슬라가 이 애프터 클로즈, 그러니까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. 그래서 월가의 예상치보다 높은 실적이 나왔는데, 이게 장 마감 후에 발표를 하게 되니까 그 다음날에 테슬라의 주가가 거의 10% 가까운 상승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이 애프터 클로즈는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한다는 얘기니까,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, 메타, 페이스북, 이 아마존, 이렇게 굵직한 큰 회사들이 대부분 장 마감 후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발표를 한 그 다음날에 주가의 움직임이 아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 주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슈퍼위크의 한 주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주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, 오늘은 이 기사를 좀 보여드릴게요. 제닛 옐런이 지난주에 이 한국을 다녀왔는데, 그래서 한국에서 이 사진 보면은 이 한국은행에 방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고, 이제 돌아가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. 미 경제가 둔화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는 아직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.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옐런 재무장관이 MBC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경기가 현재 둔화하고는 있지만 이 노동시장이 아직 매우 강하다고 하면서 경기 침체설을 일축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우리가 영원히 침체를 피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노동시장이 강하게 유지하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는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옐런이 말하는 것은 현재 이 노동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아직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, 근데 또 이 말도 맞는 말이,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미국의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거든요. 그래서 2020년 3월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렇게 실업률이 거의 14%가 넘도록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. 그런데 그 이후로 실업률이 계속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 3.6%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3.6%를 보인 지가 지금 3월달부터 4월달, 5월달, 6월달 이렇게 내리 4개월 연속 이 3.6%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. 이 물가 상승률은 연준이 목표로 하는 것이 2%의 물가 상승률로 이 목표를 잡잖아요. 그런데 이 실업률은, 이 목표 실업률이 4%입니다. 그러니까는 현재 목표 실업률보다도 더 낮은 이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발병을 하고 이렇게 급등을 한 실업률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나서 아직 증가하는 추세도 그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미국의 고용시장은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게,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노조가 많이 좀 발달돼 있다고 해야 되나? 아무튼 이 사측에서 쉽게 이 노동자들을 자를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이 미국의 고용시장은 우리나라와 달리 이 해고가 되게 간단하고 좀 비일비재하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일 좀 못하면 넌 그냥 해고야 라고 하면 그냥 해고를 당하고 또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미국의 고용시장은 좀 유연한 고용시장이기 때문에 이 미국 중앙은행인 이 연준의 최대 목표가 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 한 가지가 물가 안정이고 이 두 번째가 바로 고용 안정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이 실업률은 되게 좀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.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 고용시장이 좀 유연하지 못하고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국은행의 최대 목표가 이 첫 번째인 물가 안정은 동일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 고용 안정이 빠져 있습니다. 대신에 금융 안정이 들어있다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. 그래서 아무튼 미국의 이 고용 시장이 되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, 요걸 또 한번 보시면 이 경기 침체가 있을 때마다 이 실업률 상승이 반드시 수반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회색깔 음영이 이 경기 침체인 그 시기를 나타내는 것이고, 이 파란색 실선이 이 샴이라는 사람이 이 실업률을 가지고 지표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. 그래서 이 침체 기준선인 0.5%를 넘어가면 경기 침체다 라고 보는데, 보시게 되면 이 70년대 이 석유 파동이 있었던 70년대에도 이 경기 침체인 구간에는 이렇게 상승을 했고, 또 우리가 아는 닷컴 버블 때도 이렇게 경기 침체가 있었을 때마다
이 실업률이 이렇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2008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실업률이 크게 상승을 했고, 또 코로나 때도 갑작스럽게 이 경기 침체가 오면서, 물론 이 경기 침체의 그 기간은 짧았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실업률이 증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지표도 이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데, 여기 보시게 되면 요게 이 샴 룰이라고 해가지고 이 경기 침체 인디케이터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요 조금 전에 보신 그 표가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와 있는 거고, 현재는 이 실업률을 바탕으로 한 이 샴 지표가 이렇게 바닥권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옐런이 강한 노동시장 유지를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.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.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이 애플이 7월 19일 얼마 전에 인력을 감축하겠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. 그래서 지난주에 이 애플이 이 고용과 지출을 축소하겠다라는 발표를 하자마자 이 나스닥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확 빠졌었잖아요.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테슬라도 감원을 한다 하고, 또 비슷한 전기차 업체인 리비안까지도 감원을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, 이뿐만 아니라 이 메타도 성과 미달 직원은 속아낸다 라고 얘기를 하고,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1800명의 감원을 하겠다라고 7월 13일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. 거기에다가 빅테크 감원 칼바람 구글도 예외 없다라고 하면서, 마찬가지로 이 7월 14일에 구글마저도 감원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긴축 경영에 나선 미국 빅테크 기업 내년까지 감원이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고용이 뒷받침되면서 경기 침체가 아직 아니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, 문제는 지금 이렇게 빅테크들이 감원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, 이 빅테크도 이렇게 인력을 줄여 나가는데 그 밑에 있는 하위의 기업들은 아마 사정은 더 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 얘기는 전반적인 미국 기업의 고용이 시간이 갈수록 악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최근에 월가의 그런 CEO들이 내년도 아니면 내후년도에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, 아마 이들도 이 경기 침체가 있을 땐 이렇게 고용이 망가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재에는 그런 상황이 보이지 않으니 시간이 갈수록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다라고 보고 얘기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 비트코인이 바닥일까? 그런데 연준 때문에 어림없다 라는 의견과, 또 다시 보기 어려운 진입 기회다 라는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린다는 기사가 오늘 나왔어요. 그래서 이걸 또 보시면, 크립토는 이제 유동자산입니다. 연준이 긴축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 지속적인 랠리를 보이기는 어렵습니다. 또 하나는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었습니다. 다시 신뢰를 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라는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연준이 이 경기 침체를 우려를 해가지고 계속 금리를 인상을 하는 이런 긴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. 그래서 앞으로 이 연준이 금리를 이번 달 7월에 올리면 9월, 11월, 12월 이제 앞으로 3번이 남았는데, 이때까지 3.4%의 지금보다 2배가 높은 금리를 올린다고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긴축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 지속적인 랠리를 보이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는 사람도 있으면서, 반대로 경기 침체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이 바닥론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저는 이 마지막 기사에 이 말이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. 이걸 한번 읽어보면, 이 바닥을 찾는데 시간이 더 걸릴지라도 이번 베어마켓에서 거대한 규모의 지지 세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해요. 근데 저도 이곳에 매우 공감을 합니다. 그러니까 5월달부터 폭락이 나오면서 6월달까지도 폭락이 나오고, 좀 7월에는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모습인데, 17개까지 떨어진 이후로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이 계속 버티면서 조금씩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기사에는 이 베어마켓에서 이 거대한 규모의 지지 세력이 있다는 게 분명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저는 이 세력까지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아무튼 이 저가에 계속 매수를 하려는 이 매수자들은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미국의 실업률을 말씀을 드리면서, 앞으로 이 미국 기업들이 직원들을 감축을 하면서 실업률이 증가되면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이런 시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, 그렇게 해서 가격이 좀 더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저가에 매수하려는 이런 움직임은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차피 이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우리가 이 경기 침체를 부정하고 막을 방법은 없어요. 우리는 이 경기 침체를 기회로 삼기만 하면 됩니다.
그래서 저는 또 오늘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마다 이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있는데 오늘 역시도 이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고 이렇게 매입 인증글까지 올려주고 계신데요. 저도 이렇게 오늘 매입을 하고 매입 인증글을 올렸는데 지금 2달간의 그 폭락장을 온몸으로 맞았는데 지난주부터 해서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니까 이 수익률이 마이너스 5%로 그래도 많이 회복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 2달간에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여러분도 느끼셨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비트코인을 사서 적립을 하니까 이 수익률이 마이너스 5%밖에 안 됩니다. 이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다면 좀 더 높은 수익률을 또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어차피 이 적립식 투자라는 것이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을 보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루하루의 가격 움직임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계획대로 그냥 쭉 가기만 할 겁니다. 그러면 어차피 긴 시간을 보고선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또 계속 오고 또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웃는 날 또한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 길게 보고 살아남을 코인으로만 잘 선별을 해가지고 함께 살아남았으면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마이웨이.